일부 50페이지짜리 PDF 정말 처음부터 읽어야 할까요? 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고 필요한 숫자를 메모합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먼저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서 요약해줘.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긴 문서를 AI에게 맡길 때는 요약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가 무엇을 말하려는 자료인지 전체 구조부터 설명해줘. 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500페이지짜리 책을 펼치자마자 첫 문장부터 읽는 것과 목차를 먼저 보고 전체 구성을 파악한 뒤 읽는 것은 다릅니다. 긴 PDF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먼저 문서의 전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줘. 그러면 내가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훨씬 빨리 알 수 있습니다. 2부 요약보다 목적을 먼저 말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AI에게 내가 왜 이 문서를 읽는지를 알려주세요. 같은 보고서를 세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회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비용과 매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무 담당자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새로운 글이나 영상의 소재가 될 만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서인데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약해줘 라고 하지 말고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줘 또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만 찾아줘 라고 요청해보세요. AI에게 목적을 알려주면 결과가 훨씬 실용적으로 달라집니다. 3부 숫자와 날짜만 따로 찾아보세요. 긴 보고서를 읽을 때 사람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와 날짜입니다. 매출은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몇 % 성장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마감일은 언제인지, 수십 페이지에 흩어져 있다면 하나씩 찾는 것도 일입니다. 이럴 때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이 문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숫자와 날짜를 따로 정리해줘. 필요하다면 항목, 숫자, 의미를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AI가 정리한 숫자는 반드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콘텐츠에 사용할 숫자라면 원문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4부 회의록에서는 요약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이 아주 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시 읽어야 할까요? 실제 업무에서는 회의 내용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입니다. 이럴 때 AI에게 이 회의록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만 찾아줘 라고 요청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담당자, 해야 할 일, 마감일로 나눠서 정리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회의록이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바뀝니다. 이것이 AI 문서 활용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문서를 짧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5부 어려운 문서는 어려운 단어부터 해결하세요. 전문 보고서를 읽다 보면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색창을 열고 단어를 하나씩 찾으면 흐름이 끊깁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10개를 찾아서 쉽게 설명해줘. 전문 용어부터 이해하고 다시 원문을 보면 훨씬 읽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서비스의 자료가 있다면 두 서비스의 가격, 주요 기능,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료라면 이전 자료와 이번 자료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면서 찾던 차이를 AI가 먼저 정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6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무조건 AI에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올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가? 전화번호가 있는가? 주소가 있는가? 계좌번호가 있는가? 고객정보가 있는가? 회사 기밀이 있는가? 외부 공개가 금지된 계약 내용이 있는가? 이런 정보가 있다면 회사나 기관의 보안 규정과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감한 내용을 제거한 뒤 활용하세요. 편리함 때문에 보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7부, AI가 요약했으니 원문은 안 봐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다 정리해줬는데 이제 원문은 안 읽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의 가장 좋은 역할은 원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자세히 읽어야 하는지를 빨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실제로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5페이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그 5페이지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사람은 그 부분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법률, 정책, 재무, 건강, 중요한 업무 자료라면 핵심 내용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AI는 탐색을 담당하고 사람은 판단을 담당합니다. 8부. 긴 문서를 만났을 때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PDF나 문서를 받았다면 5단계로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문서의 목적과 전체 구조를 알려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5개만 알려줘. 세 번째, 중요한 숫자와 날짜를 따로 정리해줘. 네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 5번째, 내가 원문에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면 요약해줘. 한마디로 끝내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게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문서를 읽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집중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중요한 곳을 찾아낸 뒤 사람이 그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분 대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활용 정보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업무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13편에서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